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리에 필요한 수학 기초 강의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미적분학과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미리 기초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트를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취지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물리에서 언제 쓰이고 이런 거는 수학을 잘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리에 적용이 되고 왜 쓰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수업 외적인 게 좀 길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미리 찍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리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적인 전개 능력이라든지 개념 파트가 부족해 버리면은 좀 해석적인 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물리를 할 때 우리가 임용적인 물리를 하든 그다음에 다른 물리학을 배우든 마찬가지로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이 이게 약해 버리면은 뭐가 안 되냐면 일단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연산을 잘하고 하더라도요. 해석이 돼야지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이게 안 되면 뭐가 흔들리냐면요. 문제풀이가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기본을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나는 문제풀이만 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안 돼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풀이 할 때 첫 번째는요. 계산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 악순환고리가 펼쳐져요. 계산 실수를 잡는 방법을 또 문제풀이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계산 실수를 해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를 이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진단이 안 들어갔거든요. 계산 실수는 얘들이 약해버리면은 계산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걸 할 때 같은 파트, 같은 문항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조각조각으로 분할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같은 것들 있죠. 나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현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이 분류랑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걸 개별로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소모적인 활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느 파트도 물리도 다 나뉘잖아요. 일반 물리도 있고 역학도 있고 전자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배울 때 오늘은 역학 배웠다가 내일은 열통계 배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배워요. 그러면은 막 혼란스럽겠죠? 갑자기 역학 하다가 안 끝났는데 양자하고 전자기하고 열통하고 광학하고 이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카테고리 정리가 안 돼요. 정립화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단계적 상승이 불가능해요. 네. 일단 성장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올리는 게 아니라 멈칫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리를 배울 때 이 개념적인 부분과 해석적인 부분을 할 때 이때가 수학적인 언어, 예, 뭐 연산, 계산,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물리랑 수학이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고 수학적인 게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구석구석 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